이번 강의 주제는 식량 안보입니다.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으로서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같이 식량이 전혀 자급되지 않는 도시국가나 중동같이는 오일은 풍부하지만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모든 식량을 갖다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의 장래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투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그리고 농업이 잘 밸런스되어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 기반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의 하나는 식량 안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상황,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2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환경에 주는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많고 비료와 농약도 화학용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환경에 주는 부담도 많았고, 또 한편 식생활이 굉장히 소구화되다 봄에 따라서 과거에 국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쌀이나 채소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서 축산물 소비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사료물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축산물,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오리고기, 닭고기 등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물난리를 겪었고, 이러한 농산물 많은 채소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고 산사태로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식량 상황은 식량 안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주기에 충분한 식량 안보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식량 안보의 이슈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서는 만성적으로 쌀이라든가 보리가 부족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릿고개를 굶주림에서 한 5, 6월달, 7, 8월달을 잘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저희 같은 많은 세대에서는 집안에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쌀들이 집안에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동네 쌀가게에 조그만 한 봉지의 쌀을 어렸을 때 살아갔던 경험이 제 머릿속에 많았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항상 보리쌀을 혼식해보느냐는 이런 것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시대의 식량 안보 이슈였습니다. 1976년도에 쌀의 자급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70년대는 주곡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하는 거에 이슈를 맞췄습니다. 1980년대에서는 쌀이 자급을 이루었고, 또 한편 많은 다양한 식품 소비가 소득이 증가되면 식품 소비 패턴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농산물을 가격을 안정을 하느냐. 일단 80년대 초반에 냉해로 인해서 쌀의 생산성이 갑자기 떨어지고 80년대 초반에 쌀을 외국에서 갑자기 수입하다 봄에 따라서 국제 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식량 안보의 이슈였습니다. 90년대에 있어서는 국내 농산물 시장이 굉장히 빨리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 지지 정책이 많이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쌀 시장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식량 안보의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2010년도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굉장히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농산물의
그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식량이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이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농축산물의 수입 의존도를 보면은 그 생산액 대비 수입액은 95년도에는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됐을 때 국내 생산액은 28조였는데 수입액은 5조 2천억. 그래서 수입액이 국내 생산액이 차지하면 19%도 미치지 못했는데 자유무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국내 생산액 대비 수입액이라는 국내 생산액이 37조인데 반해서 수입액은 19조로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요. 또 한편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곡물 메이저에 대한 그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의 곡물 메이저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그 16%밖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4대 곡물 메이저, 카길, ADM, 번지, LDC 이러한 특정한 곡물 회사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수입할 때 곡물 메이저의 담합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식량 안보의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식량의 가용성, 식량의 접근성, 식량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성 이러한 것이 동시에 접근되어야 합니다. FAO 세계식량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식량 안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언제나 물리적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품을 갖다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언제 그들이 그 식생활의 필요성이라든가 자기가 식품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해서 식량의 접근이 가능한 것을 식량 안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량 안보를 제고하는 것은 현재 쌀을 제외한 모든 그 곡물의 작업률이라는 것은 1% 미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콩이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식량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쌀이 주곡이 된 것은 우리나라는 monsun 기후대에 있기 때문에 6, 7, 8월에 모든 강수량의 50% 이상이 집중이 됩니다. 논이라는 것은 담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논을 통해서 홍수 조절을 기여하고 국토를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쌀 기반이 무너지면은 식량 안보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식단을 보급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형 식생활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식량 안보를 제고시키는 가장 큰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편 식량 자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불안정한 국제 곡물 시장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 등 긴급 사태 시 칼로리 기준으로서 우리가 100% 자급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쌀 소비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에서는 오직 식용용 쌀만 생산되는데 논에다가 쌀뿐만이 아니라 식용용 쌀뿐만 아니라 가공용 쌀 그리고 사료용 쌀 그리고 밀콩 등 사료곡계 재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곡물은 그 4대 곡물 메이저의 의존도가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수입선을 좀 더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70% 현재 곡물 수입을 70%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국가도 수입 국가도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물 회사를 통해서 직접 구입 방식으로 그러니까 농가당 계약을 통하고 또 한편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직접 구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현재 많은 그 곡물이 현물 시장으로부터 구입되는데 현물과 선물의 구입 비용을 한 50대 50으로 가져감으로써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도 이제는 곡물 수출회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또 한편 안정적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외적으로 해외 농업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해외 농업 투자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농업 투자는 대부분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농업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코이카라든가 정부의 경제 원조 정책이 같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개도국의 지역 개발과 농업 개발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특정 국가의 국가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농업 개발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세계 곡물의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뛰었을 때 이러한 것을 완충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자금을 갖다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비축 제도로서 돈을 갖다 모아놓는 제도를 갖다 우리가 각 국제 기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선물 시장이 많이 뛰었을 때 선물 시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갖고 있는 선물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국제 곡물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라는 것은 식량 안보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일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소비할 때 확보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것은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때 확보되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정부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이력 추적제, GMO 표시제, 동식물 검역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수하는 올바른 먹거리 교육을 통해서 식량 안보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 안보와 식량 안전이라는 문제는 식품 안전이라는 것은 뛸 수 없는 같이 병행돼서 추진해야 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